저는 주식 계좌 3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40%의 손해를 기록했고, 또 다른 계좌는 60%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좌는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는 매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부유한 미래를 꿈꿨던 한 한국인 직장인의 농담 같은 진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주식 투자는 전 국민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생부터 회사원, 주부, 심지어 노년층까지 모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성인 한국인 50% 이상이 주식이나 금융 투자 자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타 매매, 로어트송, 저점 매수, 무아 디프, 수익 유지, 공라이, 마진콜 피하기, 트랩 마어진 콜 같은 용어들이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 현상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명명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거대 금융 세력에 맞서는 의로운 개미들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은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주식들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은 점차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투자했으나 오히려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산은 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많은 이들이 빚더미에 앉거나 정신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그토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도 대다수의 한국인은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왜 재정적 자유라는 꿈은 재정적 악몽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투자가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지식, 감정, 그리고 숨겨진 진실에 대한 전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 열풍의 포모, 소의 공포, 트렌드에서 통제 불능의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저만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첫 주식 계좌를 개설한 한 한국인 대학생의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투자 물결은 광풍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투자는 단순한 재정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문화가 되었으며 나아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미, 엔츠, 라고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의 등장. 언론 매체들은 주식 덕분에 단 몇 달 만에 부를 축적한 개인 성공 사례들을 찬양했습니다. 1년 만에 계좌 3배 불리기 비법을 공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온라인 투자 앱은 접근성이 매우 쉬워서 몇 번의 휴대폰 터치만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단타 매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은 10년간 모은 저축액을 인기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주부들은 노후 자금을 빼서 기술주를 매입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주식을 마지막으로 들고 있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가 도박으로 변질될 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투자자 대부분은 기본적인 투자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분석이 아닌 소문이나 커뮤니티 그룹, 온라인 게시물에 의존하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운이 좋아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반전되자 손절매 방법이나 위험 관리 방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3개월간 벌어들인 이익을 단 일주일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조차 모른 채 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한 것입니다. 사회적 압박,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
소셜미디어는 성공한 투자자들을 우상화했습니다. 자산과 수익을 과시하는 행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많은 사람들을 재정적 목표 때문이 아니라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OMO 때문에 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기분을 견딜 수 없어서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 열기는 지식 기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치, 빨리 부자가 되려는 압박, 그리고 집단 감정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모든 유행이 그렇듯 이는 곧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지식의 부재, 이해보다 믿음이 더 커질 때 친구가 그 종목이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텔레그램, 젤로, 그룹에서 팔지 말라고 해서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친구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계좌 가치가 50% 이상 하락한 후 29세의 초보 투자자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지식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투자. 수많은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읽는 법을 모르고 PR, PBR, EPS, ROE 같은 지표들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등 시장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도박판에 들어서듯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매수 이유가 주식이 빨간색, 상승이 많아서였고 보유 이유는 곧 오른다고 누군가 말해서였으며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부끄러워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왜 손해를 받는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규율 없는 투자 심리, 감정이 이끄는 길, 지식의 부족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고점에 매수하고 최저점에 매도하는 행위 소액 투자자에게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청산 계획의 부재, 이익이 나면 아까워하고 손해가 나면 망설였습니다. 시장 주기를 이해하지 못함, 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장기 보유하며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뚜렷한 투자 전략 없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시장의 급격한 조정 시기에 반드시 손실을 감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자산 배분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재.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오류는 다음과 같다. 소위 대박주라 불리는 단일 종목의 전 재산을 집중 투자하는 행위. 분산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용거래, 마진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원금 손실을 넘어 신용거래 부채까지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결국 최저가 수준에서 손절매를 강요당하며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된다. 투자할 줄 모르면서 빚을 내서 투기하는 것은 곧 재앙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다. 지식보다는 맹신이 앞서는 구조. 사실상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동기는 깊은 이해가 아닌 다음 요소들에서 비롯된다. 비현실적인 부의 환상, 신속한 부축적, 조기 은퇴에 대한 갈망, 족집게 종목이나 비밀고수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 타인의 성공 사례만 보고 자신도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과도한 확신. 그러나 금융시장은 개인의 믿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엄격한 규율에 의해 작동된다. 정리하자면 한국인들이 주식 투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빈곤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잘못된 방식의 투자를 실행했기 때문. 기대치는 높으나 정작 지식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에 의존하여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 금융세계에서 무지함은 늘 값을 치르게 되며 그 비용은 다름 아닌 투자자 자신의 지갑에서 나오게 된다. 금융 레버리지. 수익을 맛보기도 전에 빚의 늪에 빠지다. 시장이 화랑일 때는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폭락하자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마진콜로 인해 보유 주식 전체를 강제 청산당했던 한 청년 투자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 상당수의 한국인이 대출을 받아 고수익을 노리는 베팅을 감행했다. 이들은 추세만 정확히 읽었다면 이 지렛대 효과가 더 신속하게 부를 이뤄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액세스 화면처럼 단순하지 않다. 신용거래, 마어진, 개미 투자자에게는 양날의 칼, 증거금 거래는 현재 보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극대화된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 역시 몇 배로 불어난다. 주식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환경에서 맞이는 단순한 위험을 넘어 경험이 일천한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 된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신용거래는 순식간에 갚아야 할 빚으로 바뀐다. 주가가 단 몇 %만 하락해도 투자자는 즉시 마진콜을 통보받는다. 이는 주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금을 납입하라는 요구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식은 저가에 강제적으로 자동 매도 처리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손실이 빚을 낳고 빚이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 속에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진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음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초기 투자 원금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 진 빚이 남아있다. 단 한 번의 벼락부자가 되고 싶었던 충동의 대가로 다음 해까지 빚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외부 차입 신용 거래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마진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매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심지어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쓴다. 이들은 재정적 여유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의 미래를 걸고 투기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위험은 다음과 같다. 수익만을 바라볼 뿐 위험을 전혀 해지하지 않는다. 매도 시점에 대한 계획 없이 오로지 해당 종목이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에 의존한다. 결국 시장 상황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면 단순히 계좌가 손실을 보는 것을 넘어 삶 전체가 암흑 속으로 빠진다. 전 재산 몰빵 심리 개인 재무 건전성의 최대적 진실은 명확하다. 투자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절대 단 한 번의 매매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이들은 자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작은 손실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초보 투자자 F0들은 도박판처럼 거래에 임하며 한 방에 모든 것을 취하겠다는 기대를 품고 그 결과는 대개 뼈아픈 좌절로 돌아온다. 정리하자면 금융 레버리지는 로켓에 탑승하는 것과 흡사하다.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치솟을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충격에도 산산이 폭발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기회의 부족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통제 장치가 없고 기본적인 기반이 결여되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부를 얻는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이다. 고액 생활비, 주식 수익만으로는 삶을 지탱하기 어렵다. 주식 투자로 3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월세가 벌써 150만 원, 공과금 40만 원, 식비가 60만 원이네요. 교통비, 보험료, 소액 대출금, 경조사비는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토로한 말이다.
비용 전선 수익금이 생존을 위한 자금으로 부족한 현실. 한국은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주요 도시의 경우 생활비가 아시아 최상위권에 늘 위치한다. 설령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다음 항목들에 의해 순식간에 소진되고 만다. 천정부지로 높은 주거비용, 청년층 소득의 30-50%에 달하는 경우가 흔함. 매년 상승하는 기본 생계비, 식료품,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교육, 의료, 보험료 등은 끊임없이 가계 재정을 소모하는 상태다. 투자 이익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 현실은 이러하다. 청년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연 10-15%의 수익률을 희망하지만 운이 좋을 경우 실질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증가율은 이미 연 82%에 육박한다. 이는 곧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재산 규모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의미다. 더 나아가 손실을 본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투자 수익은 미미한 반면 위험 부담은 막대하다. 대다수가 수개월의 투자 끝에 고작 몇백만 원의 이익만을 얻는다. 하지만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다음과 같다. 매일매일 시세표를 주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에너지가 소진되며 그리고 저축, 교육, 비상금 등 장기적 목표를 위해 자금을 활용할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투자 수익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투자는 기회가 아닌 짐으로 변모합니다. 투자는 지속 가능한 수입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투자를 숨막히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날 출구로 삼거나 본업을 대체할 수단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수익 발생 주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원금 보존이나 이익 창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추가적인 수입을 얻게 해줄 수는 있어도 비현실적인 수준의 생활비 앞에서는 장기적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재정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투자 전략이 없는 사람, 견고한 재정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리고 생활비 부담이 혹독한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 투자가 유일한 탈출구, 벼락부자의 꿈이 덫으로 변할 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평생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젊은 한국 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된 심리입니다. 다른 모든 기회의 문이 닫힐 때 현재의 상황에서 임금 인상 속도가 생활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택 가격은 저축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며 승진 기회가 점점 더 좁아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서 주식 투자는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투자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기면 인생이 바뀐다. 지더라도 어차피 잃을 것도 없다. 이는 투자에 있어 극도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절망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이 좌우됩니다. 작은 손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희망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빈곤의 악순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인하려는 심리는 다음과 같은 순환을 만듭니다. 높은 생활고와 압박,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투자에 몰두, 지식과 규율 부족으로 인한 손실, 부채, 스트레스, 자신감 상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무모하게 투자. 투자를 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냉혹한 진실. 투자는 대다수에게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기반을 갖춘 사람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투자가 다음과 같이 여겨질 때 유일한 구원책이거나 안정적인 수입을 대체하는 해결책. 실패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한국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그들의 착각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돈을 빼앗지 않는다. 단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길 뿐이다. 한국인들은 주식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없이 유행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 지식이 부족하여,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며, 높은 생활비에 의해 자금이 잠식되고, 투자를 인생 역전의 복권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주식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 투자 행위가 틀리지 않다. 잘못된 것은 지식이 아닌 절망감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회가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위해 도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때 그 실패는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문제가 있는 시스템의 명백한 징후입니다.